시의 정적이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 14개국 분석관 설비 2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폭탄이 날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폭탄이 곡선을 그렸습니다. 마을을 피했습니다. 산맥을 돌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조작입니다. 시와는 영국이 동의했습니다. CG죠. 프랑스가 거들었습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활공거리 107km, 명중 오차 3.4m, 메타데이터 손상 없음, 위성 좌표 일치, 조작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냐? 러시아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에 저는 내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폭탄 날개 끝, 희미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3글자, LIG. 선체로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21세기 전쟁의 역사가 다시 쓰였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새벽 4시 12분. 비상벨이 분석실을 찢었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컴퓨터 부팅음이 여기저기서 울렸습니다. 캄보디아 폭격 영상 유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SNS 피드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분에 200개. 아니 300개. 조작이다, 가짜다, CG다.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죠. 저는 원본 파일을 요청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3초. 단 3초 후 제 숨이 멈췄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뭡니까? 저는 데이비드 톰슨. 제네바에서 12년간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하죠. 오차 범위, 활공거리, 명중률. 그게 제 언어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냉혈한이라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쟁 앞에서 감정은 사치니까요. 그런 제가 그날 새벽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F-16에서 투하됐죠. 고도 8,000m.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3초 후였습니다.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좌우로 쭉 늘어나더니 각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건? 옆에 있던 한스가 속삭였습니다. 독일 출신 분석관이죠. 15년 경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폭탄이 산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아니, 산맥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궤적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민가 수십 채가 모여 있었죠. 폭탄은 그 마을을 피했습니다.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산맥 너머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재생 멈춰. 저는 명령했습니다. 화면이 멈췄죠. 폭탄의 날개가 활짝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한스, 궤적 분석 시작해. 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30초 후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활공거리 103km. 명중 오차 3.4m. 이게 맞습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해봐. 확인했습니다. 3번이나요? 세계 최고 정밀 유도폭탄 제2담의 활공거리는 28km입니다. 오차는 30m 정도죠. 그런데 이 폭탄은 4배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정확도는 10배 높았습니다. 시스템 인식은? 저는 물었습니다. 한스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붉은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미확인 무기체계 마이너스 언노운. 12년간 이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세계 모든 무기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돼 있죠. 미사일, 폭탄, 드론. 모든 게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겁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폭탄의 날개 끝부분을 확대했습니다. 희미한 로고가 보였습니다. LIG.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한국이요? 한스가 되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잭 메이슨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고문이죠. 60대 중반, 전쟁을 평생 다룬 사람입니다. 한국이라고 했나?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복제왕이지. 독창은 불가능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103km, 3.4m 오차입니다. 잭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죠. 오류야. 3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조작이고. 메타데이터 손상 없습니다. 위성 좌표도 일치합니다. 잭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폭탄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플랫퍼론 기술입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기술이죠.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 잭이 반문했습니다. 저는 로고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LIG 넥스1. 한국 방산업체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런 걸 만들었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의 정의가 바뀝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복제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를 4배 넘어선 기술을 만들었다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식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 영상이 계속 떠올랐죠.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폭탄. 마을을 피해가는 궤적.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해였습니다. 28살 영국군 분석관이었죠. 그날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좌표 한 줄이 잘못 입력됐습니다. 단 한 줄. 숫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민가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8살 소녀를 봤습니다. 피투성이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죠. 이름은 자흐라.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밀타격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다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한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못 주무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죠. 한스, 10배속 재생. 영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폭탄의 궤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S자 형태였습니다. 산맥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지고 있었죠. 플랫퍼론 제어각도 분석해봐. 네. 한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화면의 각도 그래프가 떴습니다. 최대 제어각 23도. 초당 0.8도씩 조정됩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현됐습니다. 한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활공거리 107km. 명중 오차 3.4m. 영상의 메타데이터, 위성 좌표, 시간. 모두 일치했습니다. 거짓이라면 신이 손을 댄 영상입니다. 한스가 속삭였습니다. 신은 영상 조작 안 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잭이 들어왔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밤샜나?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잭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 데이터 검증 중입니다. 시간 낭비야. 조작된 홍보쇼라고. 증거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 베낀 거야. 항상 그랬어. 그래도 데이터는 부정 못합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107km, 3.4m 오차. 제2담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잭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한국 편 드나? 저는 데이터 편입니다.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목재라니. 그 단어가 귀를 때립니다.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실전급입니다. 영상 속 폭격은 진짜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잭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폭탄이 마을을 피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자흐라가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 인형을 아는 8살 소녀. 만약 그때 이런 무기가 있었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잭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면 더 엄격히 검증해야 합니다. 복제국이라는 선입견도 있었죠. 그런데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스, 위성 사진 확인해봐. 폭격 전후 비교. 이미 했습니다. 한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2장의 위성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폭격 전. 군사시설과 민가가 5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폭격 후. 군사시설만 파괴됐습니다. 민가는 온전했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입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학교도 무사합니다. 아이들이 다음날 정상 등교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흐라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울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톰슨. 잭이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도 데이터가 증명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일 아닙니까? 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태국 공군이었습니다. 조종사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요? 네. 그 폭격을 실행한 조종사 말입니다. 30분 후 화상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 군복을 입고 있었죠. 안드레이 차우 소령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제네바 국제분쟁 피해조사단 소속이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그날 폭격 직접 하셨습니까? 네. 제가 조종했습니다. 좌표는 누가 설정했습니까? 처음엔 본부에서 받았습니다. 군사시설 타격 명령이었죠. 처음엔 안드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학교가 500m 앞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요? 네.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좌표를 옮겼습니다. 30m. 30m요? 네. 터치 한 번으로 가능했습니다. 안드레이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PDU 화면에서 터치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스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30m면 학교와 군사시설 사이 거리의 절반입니다. 그럼 명중했습니까?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오차 3m. 학교는요? 무사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정상 등교했습니다. 안드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킨다는 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흐라를 떠올렸습니다. 바그다드의 그 소녀. 그 짧은 거리 30m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무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스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군사시설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500m 떨어진 학교는 온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사진이 증언했습니다. 한스가 속삭였습니다. 조종사로서 뭘 느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어요. 기술을 믿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잭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이제 조롱은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보호의 장치네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성은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날 오후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떠올랐습니다. 돌고래 무기, 생명을 지키는 기술.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1시간에 100만 건씩 올라갔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이다. 아이들이 안전하다. 한국이 해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기술을 믿고 싶었습니다. 자흐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한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m. 그 짧은 거리가 한 세대의 눈물을 멈췄습니다. 한 번의 터치가 생명을 옮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확성은 힘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전쟁이 잠시 멈췄습니다. 인간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드레이 차우의 마지막 말. 처음으로 사람을 지켰다고 느꼈어요. 저는 분석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거리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중얼거렸습니다. 12년간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폭탄은 그저 금속 덩어리였죠.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선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은 달랐습니다. 마을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톰슨, 회의 시간입니다. 한스가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죠. 상부 보고 회의였습니다. 국제분쟁조사단 본부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14개국 대표단이 접속해 있었죠. 캄보디아 폭격건 결론이 뭡니까?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한국제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활공거리 107km, 명중 오차 3.4m. 검증 완료했습니다. 우연 아닙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데이터상 우연이 아닙니다. 조종사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신뢰할 단계가 아닙니다.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제 기술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독창성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입니다. 학교 500m 앞에서 30m 좌표 수정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정의를 숫자로만 봅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단 보류합니다. 추가 검증 후 재보고하십시오.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죠. 그들은 생명을 데이터로 압축했습니다. 한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합니까? 아이들이 살았는데 우연이라고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스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LIG넥스1 긴급 기자회견 예고. 기자회견요? 네. 서울과 방콕 동시 화상 연결입니다. 박도현 박사가 직접 나옵니다. 박도현?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밀유도 기술의 핵심 개발자였죠. 한스가 기사를 확대했습니다. 정확함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박도현의 인터뷰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내 20년을 부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평생 정확함을 힘으로 봤습니다. 명중률이 높으면 강한 무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는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한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기술을 두려워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기술이 인간을 넘어설까 두려워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인간의 망각을 두려워합니다.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죽은 아이들을, 무너진 집을. 한스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믿지 못합니다. 기술은 중립적이니까요. 선악은 사용하는 인간에게 달렸죠. 그런데 이 기술은 다릅니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도현의 기자회견 직접 지켜보세요. 왜요? 그 사람 눈을 보세요. 기술자의 눈인지 아니면 인간의 눈인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언제죠? 내일 오전 10시. 서울 시간으로는 오후 6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확함은 책임이다. 저는 평생 정확함을 추구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명중률을 높이고 데이터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왜 책임이라고 말합니까? 정확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30m를 옮겼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정확히 맞출 수 있었기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박도연을 만납니다. 아니, 그의 눈을 봅니다. 기술의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네바 분석실에 12명이 모였습니다. 한스, 잭, 그리고 각국 분석관들이었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서울, LIG넥스1 본사 연결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회의실이 보였죠. 긴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검은 안경, 회색 양복.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현 박사입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안녕하십니까? LIG넥스1 박도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변명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UN 민간조사단으로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피 묻은 잔해. 그날 잘못된 좌표 하나가 민가를 폭격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8살 소녀가 피투성이 인형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자흐라. 그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자흐라였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울지 않는 무기를 만들겠다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확함은 힘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박도현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한국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김양자 팀장입니다. 기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자료를 열었습니다. KGB. 활공거리 107km, 명중 오차 3.4m입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지난 6개월간 실전 배치 결과입니다. 6개월이요? 잭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세 나라에서 실전 검증했습니다. 김양자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총 47회 폭격. 민간 피해 건수 제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반도체 제어칩과 독자 플랫퍼론 알고리즘입니다. 김양자가 설명했습니다.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좌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요. 화면에 PDU 화면이 떴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는 장면이었죠. 30m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비행 중에도요. 불가능합니다. 잭이 소리쳤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김양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원됐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자부심입니다. 안드레이 차우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폭격이 아니라 보호라고 느낍니다. 박도현이 다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술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확성은 우리의 철학입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됐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박도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가를 닦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그 현장에 있었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흐라를 봤습니다. 같은 소녀를요. 이제 알겠습니까? 뭘요?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박도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 흔들리는 목소리, 젖은 눈가.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잭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갔죠. 한스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실시간 1위였습니다. 정의의 기술. K-테크 포라이프.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흐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닮을 수 있다는 걸. 일주일 후 UN 본부에서 긴급 군축회의가 소집됐습니다. KGGB의 국제적 확산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분석관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한스도 함께였죠. 회의장엔 32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란까지. 한국 기술은 위험한 전례입니다. 영국 대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밀 기술이 확산되면 통제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미국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모든 기술은 결국 무기로 악용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루크 에반스. 국제인도주의 단체 대표였습니다. 그 폭탄 덕에 50명의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가 사진을 들어올렸습니다. 캄보디아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이 아이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우연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47회 연속 우연입니까? 루크가 반박했습니다. 민간 피해 제로.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부수적 피해입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콜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 하지만 그 아이에겐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2003년 바그다드. 8살 소녀가 피투성이 인형을 안고 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흐라라는 이름의 소녀였죠. 잘못된 좌표 하나. 숫자 하나가 그 아이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한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무책임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 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까? 30m를 옮겼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정확성의 책임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일본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60대 후반 남자였습니다. 다나카 대사였죠.
KGB는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방어무기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인정합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민간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방어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습니다. 복제국이라 조롱하던 일본이 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루크 에반스가 일어났습니다. 톰슨 분석관의 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스가 따라왔죠. 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20년 만에 한 말이잖아요. 한스가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정확성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그 책임을 기술로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UN 한국 기술 논쟁 격화. 일본 KGB 인정 선언. 영국 분석관 아이들의 생명 강조. SNS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떠올랐습니다. 책임의 기술. 생명을 지키는 정확성.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죽은 아이가 부수적 피해입니까? 제 목소리가 반복 재생됐습니다. 한스가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해졌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흐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의 확산이 아닙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책임의 확산입니다. 2주 후,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습니다. 에이덱스 국제방산 전시회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평생 전쟁의 잔에 속을 걸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하늘은 평화롭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죠.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톰슨 분석관님이십니까? 네. 박도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우리의 진심을 봤어요. 아닙니다, 박사님. 당신이 제 신념을 바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가시죠. 전시장 중앙이었습니다. KGB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빛 몸체, 접힌 날개, 유선형 형태, 실물입니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금속입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날개를 펼쳐보시겠습니까?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날개가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좌우로 쭉 늘어났죠. 플랫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박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의지가 살아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돌아봤습니다. 안드레이 차우였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였죠. 안드레이? 네.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봉투를 건넸죠. 그 학교의 아이들이 쓴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린이의 글씨였습니다. 크레용으로 쓴 글씨.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를 피해서 날아갔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켜줘서요. 다음 장이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돌고래 모양의 폭탄이 무지개를 그리며 날아가는 그림.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도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생명을 지킵니다. 신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전시장 한쪽 벽면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돌고래 폭탄이 하늘을 나는 그림들이었죠. 나쁜 사람만 혼내고 착한 사람은 지켜주는 돌고래. 그 밑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딸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8살이었죠. 자흐라와 같은 나이. 저는 그림 앞에 섰습니다. 자흐라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박도현이 물었습니다. 자흐라요? 네. 이제 웃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이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안드레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로웠습니다. KGB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빛 날개가 펼쳐져 있었죠. 마치 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처음으로 믿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닮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UN 본부에서 최종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 KGB이 공식적으로 민간보호형 기술로 등록합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제네바 분석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옆에 앉아 있었죠. 해냈습니다. 네. 화면에 뉴스 헤드라인이 떠올랐습니다. 정확성이 정의가 되다. 무기가 인간의 양심을 닮았다. 한국, 전쟁의 언어를 바꾸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책임의 정확성. 3일간 썼습니다. 데이터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썼습니다. 안드레이의 떨리는 목소리. 박도연의 젖은 눈가. 자흐라의 눈물. 아이들의 웃음.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보고서엔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박도현이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손끝에서 시작하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마이너스 박도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당신이 제게 신념을 돌려줬습니다. 마이너스 데이비드. 한스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봤던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양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저녁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평화로웠습니다.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갔습니다. 궤적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건 폭탄이 아니라 생명의 궤적입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자흐라가 떠올랐습니다. 21년 전, 바그다드의 그 소녀. 만약 그날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천 번의 폭격을 봤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생명을 지키는 폭탄을 보았습니다. 한강대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양심을 닮을 수 있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국은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스였습니다. 어디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강변이요. 무슨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평화를요. 당신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인간 같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곡선 위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확함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톰슨. 오늘 저는 폭탄이 아닌 양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술이 정의를 품을 수 있다는 걸, 전쟁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한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발걸음으로.